내 평생을 바쳐 일궈낸 한 채의 집인데 그 집에 살면서 날 공짜로 애봐주는 식모로 주는 아들과 며느리, 그들에게 난 도대체 어떤 존재인 걸까? 평생을 열심히 산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 오영숙이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은 아침 일찍부터 거실 창을 활짝 열고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볕이 잘 드는 남양집,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며 허리띠 졸람에 마련한 이 32평 아파트는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가구 모서리 하나하나에 남편의 손때와 자신의 젊은 날이 묻어 있어 혼자 있어도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 영숙이 오늘 큰 결심을 했습니다. 치솟는 전세금에 허덕이며 경기도 외곽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한 외아들 진우와 며느리 지은을 위해 이 집을 합치기로 한 것입니다. 영숙은 자신이 쓰던 가장 크고 볕이 잘 드는 안방을 비워냈습니다. 낡은 자개장과 남편과 찍은 사진들은 작은 북방으로 옮겨졌습니다. 몸은 좀 불편해지겠지만 이제 곧 이 거실에 손주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고소한 찌개 냄새가 가득할 생각을 하니 영숙의 입가엔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이삿짐 트럭이 도착하고 며느리 지은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지은은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코를 찡긋하며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좀 옛날 냄새가 나네요. 공기청정기부터 큰 걸로 바꿔야겠어요. 그래. 얘야, 고생 많았다. 어서 들어와라. 내가 안방은 싹 비워뒀어. 영숙은 애써 서운함을 누르며 웃어 보였습니다. 진우는 지은의 눈치를 살피며 영숙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좀 예민해서 그래. 우리가 들어오면 집 분위기도 좀 젊어지고 좋지 뭐. 안 그래? 그럼 좋고 말고 너희만 편하면 난 됐다. 하지만 지은의 짐이 하나둘 거실을 채우기 시작하자 영숙의 설렘은 묘한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은은 영숙이 정성껏 닦아놓은 식탁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고 이삿짐 인부들에게 영숙의 낡은 화분들을 베란다 구석으로 밀어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숙은 작아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지은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가구가 끌리는 소음이 평소보다 훨씬 크게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생활이 자신이 꿈꾸던 따뜻한 가족의 모습일지 영숙은 창밖에 저물어가는 노을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함에 손가락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겪게 될 수치심과 배신의 서막임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합가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의 32평 아파트는 하루가 다르게 낯선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 지은은 거실에 놓인 화분들이 미관을 해친다며 베란다 구석으로 밀어넣더니 급기야 영숙이 20년 넘게 써온 주방의 낡은 찬장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장은 사별한 남편이 첫 월급을 타서 사준 영숙에게는 보물 1호와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을 보고 돌아온 영숙은 텅 빈 주방 벽면을 보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찬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최신식 가전제품이 들어차 있었고 그 안에 정갈하게 정리해 두었던 영숙의 그릇들은 종이 상자에 담겨 다용도실 바닥에 팽개쳐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주방에 있던 그 찬장 어디 갔니? 내가 아끼는 거라고 말했잖니. 아, 그거요? 어머니, 요즘 누가 그런 칙칙한 걸 거실 옆에 둬요. 인테리어 업체 부른 김에 폐기 처리해달라고 했어요. 주방이 훨씬 넓어 보이고 좋잖아요. 그래도 주인한테 물어보고 버려야지. 그게 어떤 물건인데 내 시아버지가 나한테 처음 선물한 거야. 어머니도 참 죽은 물건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집이 감옥도 아니고 젊은 우리도 숨 좀 쉬고 살아야죠. 새로 들어온 오븐 쓰기 편하시라고 제가 신경 좀 썼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미안함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당당하고 매끄러웠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답답해져 아들 진우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진우에게 하소연을 해보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영숙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진우야, 지은이가 내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데 너도 한마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집은 내 집이야. 엄마, 지은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집이 너무 올드해서 친구들 초대하기도 민망하대. 엄마도 이제 새거 쓰고 좀 편하게 살아. 자꾸 옛날 얘기하면서 분위기 망치지 말고.
아들의 차가운 말투에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인 집에서 영숙은 점점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의 모든 규칙을 자신 중심으로 바꾸었고 영숙이 정성껏 만든 밑반찬은 건강에 안 좋다는 이유로 쓰레기통에 버려지기 일쑤였습니다. 영숙은 좁은 북방에 홀로 앉아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벽 너머 거실에서는 아들 내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영숙의 가슴 속에는 서늘한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나가고 있다는 강한 위기감이 영숙을 덮쳤습니다. 영숙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다음날 아침 일찍 거실로 나가 평소와는 다른 결연한 눈빛으로 지은을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방 찬장이 사라진 뒤 영숙은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허전함을 달래려 영숙은 정성껏 나물을 무치고 청국장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나누면 서운한 감정도 녹아내릴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퇴근한 지은의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영숙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너 좋아하는 나물이랑 청국장 좀 끓였다. 어서 손 씻고 와서 같이 먹자꾸나. 어머니, 집안의 냄새 베개 왜 이런 걸 하셨어요? 저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이런 텁텁한 거 안 당겨요. 진우 씨랑 배달시켜 먹기로 했으니까 어머니나 많이 드세요. 지은은 코를 막으며 안방으로 쌩안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아들 진우 역시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힐끗 보더니 지은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홀로 남겨진 식탁 위에서 청국장은 속절없이 식어갔습니다. 영숙은 수저를 들 힘조차 없어 그대로 자리에 앉아 침묵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온 영숙은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지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지은은 친정 어머니와 통화 중인 듯 했습니다. 엄마, 말도 마. 시어머니가 자꾸 옛날 가구며 음식이며 고집부려서 미치겠어. 내가 이 집 인테리어 하느라 돈을 얼마나 썼는데 그냥 공짜로 애 봐주고 살림해주는 식모라고 생각하고 참는 거지. 아니었으면 진작에 따로 살았어. 아유, 진우 씨, 걔는 내 편이야. 조만간 어머니 설득해서 이 집 명의 내 앞으로 돌리거나 팔아서 강남으로 이사 가자고 했어. 노인네 혼자 이 넓은 집 차지하고 있는 것도 낭비잖아. 영숙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에 벽을 짚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공짜 식모였고 아들은 자신의 집을 가로챌 공모자였던 것입니다. 떨리는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온 영숙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부은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진우의 팔을 붙잡고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았습니다. 진우야, 너 혹시 이 집 팔고 이사 갈 생각인 거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 아침부터 무슨 소리야? 지은이가 다 우리 잘 되자고 하는 소리지. 엄마도 나이 들면 관리하기 힘든 아파트 붙들고 있지 말고 현금 좀 챙겨서 편한 곳으로 가는 게 낫잖아. 지은이 예민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좀 있어줘. 아들의 차가운 대답은 영숙의 가슴에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영숙은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착한 시어머니로 살기 위해 내주었던 자신의 권리를 이제는 스스로 되찾아야 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영숙의 눈빛에서 슬픔이 가시고 서늘한 결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샌 영숙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라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영숙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남긴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꺼내 가방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오전 10시 영숙은 평소 알고 지내던 법조계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실의 무거운 공기가 영숙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이 집의 소유권이 100% 영숙에게 있으며 자녀 내외의 거주는 영숙의 호의에 의한 사용 대차일 뿐이라고 명확히 짚어주었습니다. 지은아,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오너라. 내가 집안 정리를 좀 해야겠다. 영숙은 퇴근 전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평소와 다른 영숙의 차분한 목소리에 의아해하면서도 오히려 잘 됐다며 가볍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무심한 대답을 들으며
영숙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헛된 기대를 품어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영숙은 즉시 이삿짐 센터와 현관 보안업체를 예약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번 주말 골프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해둔 상태였습니다. 영숙은 거실 한복판에 서서 지은이 바꾼 화려한 소파와 가전제품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약탈자의 전유물처럼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 진우가 식탁에 앉아 투덜거렸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이 집명에 넘겨받는 서류 준비 다 됐대. 내일 같이 가서 도장 찍어줘. 진우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참 가슴 아프구나. 하지만 이제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내 인생은 내가 지킬 테니. 영숙의 짧고 단호한 대답에 진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평소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침묵 속에 서서 거실 벽면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비록 낡은 찬장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채울 새로운 희망의 단서가 영숙의 마음속에 움트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은 배신감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을 되찾는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골프 가방을 챙겨 여행을 떠난 일요일 오전, 영숙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들의 차가 단지를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적막함이 감도는 거실에서 영숙은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30년 전 이 집을 처음 샀을 때 느꼈던 설렘과 닮아 있었습니다. 곧이어 미리 예약해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영숙은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지은이 들여놓았던 화려한 소파와 식탁, 그리고 아들 내외의 옷가지들이 담긴 상자들이 하나둘 현관 밖 복도로 실려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구질구질하다며 버렸던 영숙의 소박한 물건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지는 못했지만 비워진 공간에는 영숙의 자유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삿짐 배치가 끝난 후 영숙은 현관 도어록 앞에 서서 번호를 하나하나 눌렀습니다. 남편의 생일과 자신의 생일을 조합한 오직 영숙만이 아는 번호로 말입니다. 저녁 무렵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도어록을 다급하게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띠리릭 하는 경고음이 반복되더니 이내 거친 문바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문 왜 안 열려요? 비번 바꾸셨어요? 진우 씨, 이거 왜 이래? 지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문 밖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영숙은 인터폰 화면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두 사람을 차분히 응시했습니다. 복도에 쌓인 자신들의 가구와 짐을 발견한 지은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인터폰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얘야, 그 문은 이제 너희에게 열리지 않는다. 내 집에서 나를 식모 취급하고 내 추억을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한 지붕 아래 살 이유가 없구나. 엄마, 이게 무슨 망신이야? 당장 문 안 열어? 우리 짐을 다 밖으로 빼면 어떡해? 진우의 외침에 영숙의 가슴 한구석이 잠시 시렸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넌 내 아들이기 전에 이 집의 손님이었다. 손님이 주인 노릇을 하려 들고 주인의 마음을 핥히었다면 떠나야 하는 게 맞지 않겠니? 내 처와 함께 내가 말하던 그 젊고 세련된 집을 찾아가거라. 보증금으로 보태줬던 돈은 내일 내 통장으로 보내주마. 그게 내가 너에게 줄 마지막 배려다. 지은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영숙은 조용히 인터폰을 껐습니다. 문 밖의 소음이 점점 잦아들고 다시 집안에는 평온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영숙은 지은이 치워버렸던 베란다의 작은 화분 하나를 다시 햇살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겨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가구는 줄어들어 휑해 보였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어느 때보다 달콤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차린 찻잔을 들고 거실 한복판에 앉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미덕이라 믿었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남은 생을 채워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보며 영숙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텅 빈 집은 이제 고독이 아닌 영숙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고요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황혼의 문턱에서 그녀는 비로소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오영숙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